조합제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시간 전에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25일 새벽 5월 25일 새벽 12시 한 5분쯤 됐습니다. 1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취소한다는 편지를 쓰고 백악관이 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로 삼은 것은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김계관 외교 부상 뭐 차원 좀 되죠. 그 다음에 최모라는 또 부상, 두 사람이 연달아 나와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협박 공갈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이 여자면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영어로 번역된 말은 political dummy, 즉 꼭두각시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을 빌미로 삼았다 그럴까요? 그것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회담할 수가 없다라고 깼습니다만은 그 저간의 사정은 이런 거죠.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선언문을 발표를 하면서 남과 북은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뒷문장에 보면은 남과 북은 북한이 취한 주동적 조치를 높게 평가하고 남과 북이 각자의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목표로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한 다음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가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 취한 주동적 조치라는 것은 4월 20일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 즉 북한은 이제 당당한 핵 보유국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핵실험할 필요 없이 핵 보유국 입장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하는 그것을 지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판문점 선언은 사실은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인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북한의 비핵화 없습니다. 김정은도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거짓말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3월에 트럼프를 만나니까 트럼프가 즉각적으로 좋다, 만나자,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를 김정은한테 보내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두 분 만났는데 폼페이오가 만난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뭘 해주겠느냐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하고 있던 차에 최근에 한미 군사훈련, 그것도 공군, 맥선드라는 공군, 연례적으로 하는 공군 군사훈련, 그리고 시작한 지가 벌써 일주일 넘었는데 느닷없이 북한이 그것을 터집 잡아가지고 남북 고위급 회담도 일방적으로 깨고 김계관이가 나오더니 우리가 언제 비핵화하려고 했느냐. 우리가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는 그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한 다음에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딱 오리발을 내밀었죠. 사실은 오리발이 아니라 그게 북한의 기존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너무나 다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말이 다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에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그때 정의용 특사는 기자들에게 그래도 회담은 99.9%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로부터 상당히 홀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는 홀대를 받았어요. 만나고 나와서 또 회담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쪽에서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김정은이가 이 비핵화 회담에 나올 생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게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싱가포르에서 이제 준비를 하려면 미국, 북한 실무진이 만나야 되는데 약속한 장소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김정은이는 시진핑을 만나고 와서는 말하자면 대담해졌다는 거죠. 시진핑이 뒤에서 꼬드겼구나 하는 게 트럼프 인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사이에서 무역 문제로서 재무부 수준에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압력을 가해야 되겠다는 계산이 있었겠죠. 근데 폼페오 씨는 두 분 만나도 확답을 듣지 못하니까 회담 날짜는 다가오는데 과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겠느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그 확신 없이 만났다가는 김정은한테 이용당해가지고 희대의 독재자를 국제무대에 데뷔시켜주는 역할만 하겠구나. 더구나 볼턴, 폼페오 같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말리니까 또 먼저 깰 수는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북한이 아주 외교적 은사가 아닌 외교관을 앞세워가지고 폭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딱 받아가지고 회담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죽는 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김정은과 손을 잡았던 문재인 정권의 운명이 저는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굴욕적으로 놀았던 이 국군 지휘부 송영부 장관 책임져야 합니다. 외신 보도,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의하면은 북한이 생터집을 잡으니까 훈련에 대해서 미국 측에 B-52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보도도 있어요. 그리고 송영무 장관은 김정은을 만나가 아들 뿔 때는 김정은으로부터 술잔 받을 때 한 손으로 따라주는데 두 손으로 받는 이런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두 달 동안 대한민국의 실력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아니냐. 김정은이가 미워하는 사람 지금 상당수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어제 김정은을 비판하는 책을 썼다고 해가지고 아마 상당한 대내외로 압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국정원 연구소에서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비핵화 사기극이 들통이 났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는 김정은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은 거짓말한 게 없어요. 비핵화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미국을 속인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가짜 평화, 가짜 평화, 위장쇼. 첫째, 언론이 책임져야 됩니다. 언론. 한국의 언론. 가짜 평화쇼를 연출한 한국의 언론. 김정은한테
판문점에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거기 김일성 숭배자 윤희상의 고향에 통영의 뭐 문어 뭔가 한 걸 갖다 바치는 그런 요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청와대가 홍보를 하면은 이럴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을 지금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냐. 한 상 차려가지고 이렇게 흥분해야 될 언론이 그것도 기사라고 감상적으로 쓰곤 하는 이런 추태를 벌였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통할지 모르죠. 좌파 언론이. 그러나 안보 문제, 특히 핵 문제를 가지고 이런 사기극과 이런 위장쇼와 이런 연출이 영원히 통한다고 생각했다면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선거판입니다. 지금 선거판이 급변하게 생겼습니다. 이번 선거판은 비핵화 사기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김정은을 무슨 천사는 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국민들의 70, 80%가 속게 만든 이 언론, 권력. 이제 김정은의 운명이 앞으로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키가 1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가 130kg라고 합니다. 제가 몸무게가 62입니다. 저보다 2배입니다. 술, 담배 한다고 하니까 당뇨, 심장병 있을 것이고 심장병은 그 집안의 내력이죠. 이번에 이 충격은 클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중국도 김정은을 대우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김정은이가 미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이상 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포족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재는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이 비핵화 쇼는 김정은의 말로를 촉진하는, 영어로 말하면 the beginning of the end,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안심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